맞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74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기억.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품의 구매를 설명할 때 거리, 실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뿐 아니라 효용까지도 고려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주장한 거예요? 누가 주장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이거 아셔야 되겠지. 자,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보세요. 비공간 요인인 무엇을 효용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했죠. 누구예요? 허프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거라면 밤새도 할 수 있죠? 맞죠? 친구 중에 골프 매니아가 있는데 걔는 맨날 퇴근하고 난 뒤에 밤에 치러 가요. 7시 퇴근해서 한 3시간 자고 한 11시부터 가. 그래서 야간 라운딩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막 3시간 치고 다시 출근하고 다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놈이다 생각했어. 왜? 쥐가 좋으니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확률이 100%야 걔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확률이 100%인 거야. 무조건 가는 거지. 맞죠? 비공간요인 막 여기 막 강원도까지 갔다 와요. 야, 새벽에 가면 차가 빨리 갔다 올 수 있어 이러면서 새벽에 막 가요. 막 새벽에 막 가더라고.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시시에 막 가요. 그래서 야, 안 머니 하니까는 야, 어차피 올림픽대로 타고 쭉 밟으면 그냥 가까워 이러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 이랬습니다. 결혼하면 못한다 이 자식아. 결혼하면 못해 이 자식아. 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 부럽다 친구야.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인데 신났더라고요. 야, 야간 라운딩 그렇게 재밌어 말하면서 가더라고요. 언제쯤 처리될 건지 서로 그랬거든요. 결혼 언제 하냐 말하는 서로. 파이팅. 됐죠? 그래서 뭐다 효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뭐다 허프의 확률 모형인 거예요. 얘기했죠? 제가 아무리 멀어도 간다고 얘기했죠. 어디는? 프랑스 파리는. 맞죠? 왜? 샤넬을 좋아하니까. 에르메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다 효용을 고려한다. 비공간 요인이 나왔다. 누구? 허프의 확률 모형. 히읗이잖아. 왜 이럴 거예요? 저한테 이럴 거예요 진짜? 효용 나왔다. 허프의 확률 모형. 비공간 요인을 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기억은 허프의 확률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니은입니다. 호이트는 고소득층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죠? 맞죠? 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근접성이니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디귿 넬슨 체크하시고요. 최대이익 체크. 어떤 장소의 입지 체크. 소매 입지론이었습니다. 옆에다가 양립성이라고 써주세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 여덟 가지 원칙 중에서 뭐다? 양립성을 강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민생 소비 회복 쿠폰 받았어요? 15만원씩? 이게 더 나왔어요?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6월 18일 이전생은 그냥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데 6월 18일 이후생은 이의 신청해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가 20일 날 태어났는데 이의 신청해서 받았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꿀팁.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받아서 뭐 사 먹었어요? 소고기. 맞아요. 실제로 나오더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을 따라서 한우의 공급을 1.3배 늘린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트래요. 마트. 두 번째가 어디예요? 정육점. 세 번째가 뭐다? 과일. 과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소고기는 정상제군 했었었죠. 됐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매 입지론. 맞죠? 내가 야채 가게 차립니다. 어디 옆에? 정육점 옆에. 됐죠? 양 입성이었습니다. 손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최대 매출액을 올린다라는 거 아시겠죠? 최대액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은 맞는 질문. 리을입니다. 알론소마다 입찰 지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디귿과 리을은 맞는 지문이고요. 역시 4번 문제도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라고 나왔죠? 뭐가 틀렸다? 기억과 니은이 틀렸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다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답이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는 한 번씩 나와요. 0개 나오는데 아직 공인중개사에서는 답이 0개다라는 걸 잘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늘 감정평가사에서 나오는 기초지문을 공인중개사가 땡겼어요. 왜냐면은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은 4월에 시험 치거든. 그래서 이미 분석이 끝났는데 그 해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를 응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해는 피하죠. 피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음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평가사에서 가져온 거거든. 그래서 검증이 끝난 지문들이라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해리스와 울만 나왔죠? 해리스와 울만 나왔습니다. 도시 내부의 토지용이 단일한 중심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왔죠? 몇 개의 핵심 지역 체크. 다핵심 구조 체크. 해리스와 울만 몇 개의 핵심 지역 다핵심 구조 체크. 도심 플러스 부 도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쉬 나왔네요. 무슨 이론? 최대 수요 이론.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수요 측면에서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여기 역시 공급이란 말로 하면 무조건 됐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서 공급이 차별적이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었어.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레쉬의 수요 이론은 맞아? 뭐라고? 무조건 수요만 나와야 된다고. 수요가 차별적. 수요 측면. 이게 공급이 차별적, 공급 측면 나온 적이 있었다고.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레쉬니까 뭐다? 수요 이론. 뭐만 나와야 된다? 수요만 나와야 된다. 디귿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죠. 최대이익 체크. 어떤 장소의 입지 체크. 옆에다가 양립성 쓰시면 되겠죠. 배버의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 시멘트 공장이나 통조림이든지 시장 지향적인 맥주나 음료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다 원료 지수 개념을 사용하였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적,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적이었습니다. 5번에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넘어오시죠. 역시 똑같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옆 페이지가 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질문입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 나왔죠? 무슨 이론? 선형 이론. 누가 정했죠? 호이트. 기억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쉬 나왔네요. 무슨 측면? 수요 측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여라. 좋습니다. 디귿입니다. 튀내는 고립국 이론 가정 체크. 작물 재배 활동 체크. 생산비와 수송비 반영 공간적으로 나눠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농업적 토지 이용을 통해서 지역이 분화된다라는 걸 설명한 것이 고립국 이론입니다. 됐죠?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다음 몇 번? 기억 1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34회 기출문제네요. 잘 보세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왔습니다. 1번.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이거 바꾼 거예요. 2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의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동선에 따라서 쇠기형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맞네요. 3번. 해리스 올만 2명 나왔죠? 무슨 이론? 다핵 모델. 됐죠? 다핵 모델이다. 4번. 레쉬 나왔네요. 최대 수요 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달리 뭐다? 무슨 관점? 수요자 관점 체크. 최적의 공장 입지를 설명하였다. 그 최적의 공장 입지가 어디라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장 들어오라고.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파론칙이 뭐다? 넬슨 소매 입지론입니다. 잠깐만. 이거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 소매 인력 법칙과 얘는 중력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뭐다? 소매 입지 이론.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인력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당긴다는 소리죠.
말 당연한 소리예요. 얘는 누구라고? 레일리라고. 레일리. 맞죠? 얘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라고?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 얘기했죠? 떡볶이집 학교 많은 곳에 입지해라. 누가? 네일스. 요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소매 나왔다고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분 정리해 주세요. 7번에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오시죠.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모형의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조건과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아무리 멀어도 명품은 사러 가고 아무리 가까워도 고무장갑은 사러 안 간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일상용품점은 전문 품점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죠? 집 앞에 편의점은 가기가 싫다. 됐죠? 샤넬 매장은 어디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가고 싶다라는 거. 됐죠? 8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교통 조건이 나빠요. 샤넬 매장은 가고 싶죠. 프랑스 파리에 있지만 근데 걸어가래. 가요 못 가요? 못 가나 소리가 되겠죠. 맞다?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입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도로 환경, 지형, 주행 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값이며 이 모양을 적용하려면 공간 마찰 계수가 미리 정해져야 된다. 선행 조건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양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공간 마찰 계수가 선행으로 주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8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9번부터 14번까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자, 첫 번째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보다 소매 무슨 법칙? 인력 법칙이었습니다. 누가 정했죠? 레일리. 맞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가려고 하겠죠? 맞죠?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만큼 못 간다? 제곱만큼 못 간다. 됐죠? 멀어서 못 간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첫 번째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얘는 인구로 구했으니까는 두 번째는 뭐가 궁금했다? 어디까지가 가는지. 아시겠죠? 그 말씀드린 거예요. 뭐다? 컨버스의 무슨 모형? 분기점 모형 혹은 경계점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탄진에 사는 주민은 세종으로 장을 보러 올까요? 대전으로 넘어갈까요? 대전 넘어가겠지. 왜? 대전이 더 크고 더 가까우니까. 됐죠? 늘 이렇게 신탄진 돌아오면 생각합니다. 신탄진 주민은 세종을 갈까? 대전을 갈까? 하면서. 그렇죠? 근데 왜? 대전을 가겠지. 더 가깝고 더 크니까 갈 가능성이 더 높겠지. 그래서 뭐다? 분기점 모양은 1 플러스 루트 분모의 큰 상권, 작은 상권, 작은 상권분의 뭐다? 큰 상권을 무엇으로 나눈다? 전체 거리로 나눠준다. 요게 뭐라고?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맞죠? 뭐다?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된다. 됐죠? 만약에 큰 상권과 작은 상권을 비교했는데 몇 배 차이다? 9배부터 해볼까요? 9배 차이다. 루트 9가 되겠죠? 맞죠? 루트 9는 얼마? 3. 1 플러스 3. 됐죠? 만약에 4배다. 루트 4가 되니까는 1 더하기 2가 되겠고, 만약에 안 나왔지만 16배다. 루트 16이니까 얼마? 4가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수님 루트니까는 뭐다? 1 플러스 2가 돼서 전체 거리를 3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요거는 1 플러스 3이 되니까 전체 거리를 4로 나누시면 되고요. 요거 뭐다? 1 플러스 4가 되니까 전체 거리를 5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4배면 나누기 3, 9배면 나누기 4, 16배면 나누기 5로 구해주시면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건방지게 눈으로 풀다가 틀리죠. 왜? 반대편을 구하거나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강사 한 2, 3년 차 때쯤에 약간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건방졌던 거야. 이 문제를 한번 틀리고 난 뒤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눈으로 풀다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보면서 꼭 때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건방 떠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갈게요. 자, 근데 똑같잖아, 공식이. 알고 계시죠? 세 번째, F의 무슨 모형? 확률 모형. 근데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더 편해요 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제 밴드에 보시면은 교수님 이제 계산 문제가 좀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마음 문제가 다 계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심이에요. 시간 좀 더 주고 그러면 합격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요 모형 때문에 유지만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허포의 확률 모형을 내가 가는 걸 구하는 거죠. 역시나 거리만큼인데 이번에는 제곱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겠죠? 공간 마찰 계수가 나와야 되겠죠. 됐죠? 공간 마찰 계수가 나와야 된다. 위에 뭐가 나와야 된다? 면적 혹은 인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왜 공간 마찰 계수를 써요? 효용도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멀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멜리 법칙은 옛날에 허포 확률보다 더 이전에 개발돼가지고 인구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허포 확률명은 야 그거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깝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공간 마찰 계수를 고려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뀐 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제곱이었다가 공간 마찰 계수로 바뀐 거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은 하나만 외우면 레일리든 허프든 똑같이 풀 수 있고 컨버스에 분기점 모형 나오면 땡큐 아시겠죠? 작년에 이거 나와가지고 완전 땡큐 35의 기출문제 컨버스에 분기점 모형 몇 초? 20초 끝 됐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세 문제는 항상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4배, 9배, 16배 보면 바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이제 지우고 문제 보시죠. 자, 9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입니다. 소매 중력 모형 알겠다. 알겠다. 자, A시 인구 얼마? 5만 명. 도시는 됐고 B도시 인구 얼마? 10만 명. 됐죠? A로부터 B까지, A로부터 C까지 거리 얼마? 5km. 맞죠? B로부터 얼마? 10km. 도시 C. C도시. 됐죠? C도시 인구가 얼마예요? 인구 없네요? 매출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이네. 매출이 나와있지. 그렇지. 매출 얼마? 9억 원. 됐죠? 9가 나왔죠? 자, 잠깐만. 눈치를 한번 채봅시다. 눈치를 한번 채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방은 떨면 안 되는데 한번 깨달으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5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죠. 얘는 나눠봤자 1이죠. 얘는 나누면 2가 되겠죠. 왜? 5의 절반이니까. 감 잡았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5만 나누기 얼마? 25 더하기 10만 나누기 얼마? 100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오케이 날라가면 이거 얼마 되죠? 5만 나누기 25하면 얼마 되죠? 2000 되죠. 2000 맞죠? 이거 얼마? 1000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분해 우린 뭐고 하는 거다?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 이게 뭐다? A로 갈 계산이죠. 그럼 뭐다?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거 보여요 지금?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얘는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만 나누면 되겠죠. 근데 같은 수 같은 거리 같은 수 같은 모양이 똑같죠? 맞죠? 이거 3분의 2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감 잡았어요 지금? 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 나누면 얘는 1이 되겠네. 이게 깨달아진다고. 근데 이게 왜 맞는지 또 말씀드려볼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9는 3의 배수네요. 됐죠? 여기 얼마? 6억. 여기 얼마? 3억.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죠? 안 돼요? 오케이, 미안해요. 건방 떨어서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쭉 와보세요. 자, 오케이, 미안해요.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안 돼. 안 돼. 괜찮아. 이거 안 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천천히 풀게요. 자, 5의 제곱분의 얼마? 5만. 더하기. 얼마? 10의 제곱분의 얼마? 10만. 됐죠? 하시면은, 요거,
약분해볼까요? 1과 2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복잡해.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하게 풀겠으니까 단순하게 풀게요. 미안합니다. 됐죠? 자, 5, 25분의, 이거 올릴게요. 얼마 올릴까요? 이거 올릴까요, 이거? 이번에는, 10의 제곱분의 만, 이거 올리죠. 10만 올리죠. 됐죠? 25분의 얼마? 5만. 더하기, 얼마? 100분의 10만. 됐죠? 분의, 뭐 올린다고? 10만 올린다고. 계산해서 올릴게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2000 나온다. 더하기, 이거 약분하면 얼마? 1000 나온다. 이거 100이니까. 됐죠? 그래서 2000 더하기 1000분의, 우리 비 올려서 이번에는 얼마? 1000 되는 거죠. 3분의 1이네요. 맞아요? 왜? 3000분의 1000이니까. 이럴 거예요, 저한테? 됐죠? 내년에 저를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다 때려 부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월급보다 이렇게 파손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원장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열정만은 좀 잘 기억해줘야 아시겠죠? 이렇게 한 해마고 떠났다고 한다. 자,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 3분의 1만큼 비 온 거네요. 얼마치 팔았다? 9억원 팔았다. 뭐다? 9억 곱하기 얼마? 3분의 1 얼마? 3억. 됐죠? B는 얼마? 3억. A는 얼마? 6억. 제가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 모양이 보이신다면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 이걸 보자마자 제곱 2가 되겠고 1이 되겠네. 2가 되면 3이니까. 3의 배수여야 되네. 그렇죠? 이게 12억이어도 똑같이 보여야 되겠죠. 이게 15억이어도 마찬가지. 18억이어도 마찬가지. 됐죠? 이렇게 숫자 문제가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숫자를 냈을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채시면은 숫자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죠? 말씀드립니다. 9번 몇 번? 5번 이해왔습니다. A 도시는 6억, B 도시는 3억 이해왔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보시죠. 이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보시죠. 자, 문제입니다.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부터 8km, B도시부터 5km 떨어져 있다. A도시는 6만 4천 명, B도시는 7만 5천 명이다. 자, 잠깐만. A도시 인구 얼마라고요? 64만 명. 됐죠? B도시 인구 얼마라고요? 7만 5천 명. 죄송해요. 6만 4천 명. 이 점이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얼마? B도시 얼마? 7만 5천 명. 됐죠? 7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어디? C도시는 인구 8만 명짜리다. C도시 인구 얼마? 8만 명짜리. A부터 B까지 거리 얼마? 8km. 8km. B까지 얼마? 5km.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88에 64죠. 55 25죠. 3이겠네요. 이거 보여요, 지금? 나는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됐죠,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풀어드릴게요. 자, 뭐부터 풀까요? 8의 제곱분이 얼마? 6만 4천 명. 됐죠? 더하기 얼마? 5의 제곱분에 7만 5천 명. 분해. 뭐 올릴까요? 풀어놓고 올릴게요. 아시겠죠? 풀어놓고 올릴게요. 풀어놓고 올리겠습니다. 됐죠? 88에 64. 얼마? 6만 4천 명.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오케이. 그럼 1000. 요거 1000입니다. 그리고 25분에 얼마? 7만 5천 명. 얼마가 됩니까? 3000. 그러면 1000 더하기 3000이네요. 됐죠? 이제 뭐 올릴까요? 원하는 거 올리세요. 얼마? 1000 올릴게요. A 올릴게요. A. 얼마? 4분의 1이 가게 되겠네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C도시 인구 4의 배수예요. 혹은 반으로 쪼갠다면 2의 배수일 수도 있어요. 왜? 0.5가 나오면 되니까. 됐죠? 얼마? 4분의 1이 A도시로 간다 라는 소리입니다. 8만 명 중에 얼마? 4분의 1이 갑니다. 몇만 명? 2만 명. 나머지 몇만 명? 6만 명. 깨달음이 좀 와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거리를 딱 봤을 때 거리의 제곱을 했었을 때 반드시 이 인구로 나눠져요. 쉽게.
그 숫자의 모양 구조를 좀 이해하시라고. 아시겠죠? 내가 학개론으로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학개론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이거를 빨리 풀면 민법에서 벌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함정이 뭔 줄 알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덤볐어. 근데 2분째 헤매고 있는 거야. 뭐가 안 보여서? 숫자가 안 보여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생자 처음부터 이거 쓴 사람은 이 숫자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이상한데라는 감을 잡을 거라고. 왜? 처음부터 보고 이거 이 구조구나, 이 모양인 거 알고 들어가면은 풀다가도 틀리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감을 잡는다고요. 근데 이거 그냥 야 이렇게 하다가 계산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지? 다시. 그리고 웃긴 거죠. 또 다 지워. 또 다 지워. 그리고 또 안 돼. 아시겠죠? 막 여기 막 250 나오고 막 이래요. 아시겠죠? 난리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틀릴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숫자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나 학자의 계산 문제는 숫자의 모양을 맞춰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다? 75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25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50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왜? 5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맞추기 어렵습니다. 나온 적 있습니다. 3은 9니까 72만 명이 나왔겠지.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2의 배수는 굉장히 잘 나오겠죠. 왜? 쉬우니까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5의 배수. 아시겠죠? 이런 것들마다 8의 배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나 뭐다? 출제자이 문제를 낼 때 눈치채셔야 돼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인구를 정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인구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 정하고, 2개 정하고 난 뒤에 인구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라고. 그래야 숫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역사는 요거를 한 번씩 나눠보는 거죠. 2개로. 깨달으셔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10번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자, 11번 넘어오시죠. A. 이 문제는 장난치면 안 되죠? A 얼마? 64만 명. B 얼마? 16만 명. 몇 배 차이? 4배 차이.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15km. 됐죠? 4배 차이죠? 1 플러스 2네요. 15를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작은 상관 몇 킬로? 5km. 여기 몇 킬로? 10km. 됐죠? 이렇게 건방 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건방져? 이 건방의 극치야. 63만 4배네. 나누기 3. 5, 10.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연습이 충분히 되면 자신 있는데 내가 혹시나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장 가면 이렇게 못해요, 막상. 얼마나 불안하겠어. 해다 틀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이거 확실히 아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점수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도 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언제나 풀어도 70점 이상 나와. 근데 우리 간당 하시는 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한두 문제 맞고 틀리고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분도 있어요. 생사가 갈려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은 잘게 푸셔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자, A 몇 명? 64만 명. B 얼마? 16만 명. 전체 거리 몇 킬로예요? 15킬로예요. 어디로부터의 거리예요? A로부터 거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B로부터 관계점이 더 가깝겠죠? 맞죠? 우리 뭐 구하는 거다? 요거 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상권으로부터 구해야 돼요? 작은 상권으로부터 구해야 돼요? 작은 상권으로부터 구해야 되겠죠? 맞죠?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1 더하기 루트 몇 명? 16만 명분의 64만 명분의 얼마? 전체 거리 15km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나누면 얼마? 4가 되겠고, 정리하면 1 플러스 루트 4분의 15km가 되겠고, 루트는 얼마? 2니까 3분의 15가 되겠고, 요 주황색 보면 몇 킬로? 5km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A로부터 거리 구하라고 하겠으니까 몇 킬로? 10km. 왜요? 전체 거리가 15km니까 5km 빼면 몇 킬로? 10km가 되겠죠. 아시겠죠? 11번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진짜 이 문제 틀리기만 해봐. 됐죠? 오케이. 자, 12번 넘어오시죠. 자, 잠깐만. 15문제 한번 잘 보세요. 4, 4, 16이죠?
32,000이네요. 감 잡았어요, 지금? 오케이?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66에 36이네요. 맞죠? 그러면 2 플러스 1 보여요, 지금 이거? 2 플러스 1 보여요, 지금 이거? 안 보인대, 안 보인대. 안 보인대. 자, 이제 오세요. 자, 괜찮아요. 이거 계속 똑같이 연습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숫자가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까지 가봅시다. 자, 기존 얼마? 32,000. 됐죠? 신규 얼마? 36,000. 돈 좀 벌었나 본데? 1000평 이상이 커졌네? 그죠? 자, 그리고 A 지역 인구 몇 명? 3만 명.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 문제의 함정은 따로 있죠. A 인구의 얼마만? 50%만 매장을 이용한다. 3만 명이 아니라 얼마? 15,000명. 여기서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뭐다?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이. 아시겠죠?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자, 기존 동그라미, 신규, 조금 더 크게 동그라미. 기존까지 몇 킬로? 4킬로. 신규가 몇 킬로? 6킬로. 됐죠? 끝났죠, 이제? 자, 얼마? 4에 제곱분의 얼마? 32. 3개씩 띱시다. 더하기 66에 36이죠. 얼마? 36이 되겠네. 됐죠? 나누기 뭐 올릴까요? 얘 올리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뭘 올릴 거다? B를 올릴 거다. 신규를 올릴 거다. 됐죠? 자, 봅시다. 16분의 32 더하기 66에 36분의 36분의 뭐 올린다? 1. 요거 올린다. 됐죠? 왜? 30분의 36이니까. 됐죠? 됐죠? 얼마? 1. 요거 보여요, 지금? 그래서 얼마? 요거는 2가 되겠고, 요건 뭐다? 1이 되겠네요. 맞죠? 얼마? 3분의 1이 되겠네요. 기존으로 가는 사람 몇 명? 3분의 1 간다. 그러면은 15,000명이죠? 맞죠? 3분의 1 갑니다. 얼마 갑니까? 5,000명 갑니다. 그 소리. 됐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학자의 계산 문제가 쉽냐면, 학자 계산 문제는 이 숫자를 이미 답을 내놓고 역순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면서 되게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그거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요. 전문용어로 지팔직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팔을 지가 꼬았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숫자 모양이 잘 보이신다면 이 문제가 되게 풀기가 쉬울 거예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4, 4, 16, 32. 2네. 66에 36, 36이네. 이게 보여야 된다고. 됐죠? 원칙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 제곱분의 면적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거리 제곱분의 면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천천히 풀어드리니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몇 번? 1번. 5,000명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하나 별표해 주세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얘가 나오는 거죠. 결국 얘가 나와요. 왜?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자, 13번 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안에 볼게요. X지역의 현재 주민 몇 명? 5,000명.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 얼마? 50만원.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5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혹시나 다른 조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조건 없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총 주민 중에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얼마? 25억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마다 공간, 마찰, 개수. X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A의 할인점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요건 제가 원칙대로 풀게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X역부터 거리 얼마? 4km. 4의 제곱분의 얼마? 320 더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5의 제곱분의 얼마? 250 더하기 거리가 얼마요? 6의 제곱분의 얼마? 360분의 뭐 올리는 거다?
A 올리는 거다. 4의 제곱분의 320이다. 됐죠? 그럼 자 보세요. 4, 4, 16이지. 나누면 20이겠네. 5, 25지. 나누면 10이겠네. 6, 36이지. 더하면 10이겠네.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눈으로.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을 해서 면적이나 인구를 한번 나눠보세요. 눈으로 한번 슬쩍 먼저. 그러면은 답이 훨씬 더 쉽게 보일 거라고. 됐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천천히 볼게요. 얼마? 320 나누기 얼마? 16 더하기 250 나누기 얼마? 25 더하기 360 나누기 36 됐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린다? A 올린다. 왜? 얘 구하는 거니까. 얼마? 16에 320 됐죠? 제가 왜 레일리의 소메일리아 법칙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빨리 날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천천히 풀어드리냐? 허프의 확률 모형을 구하자면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요거 나누면 얼마? 20이네요. 요거 나누면 얼마? 10이네요. 요거 나누면 얼마? 10이네요. 위에 뭐 올라간 건데? 20 올라간 거다. 그러면은 40분의 20이네요. 확률 구할 것도 없네. 몇 프로? 50%. 됐죠? A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몇 퍼센트? 50%. 총 매출이 얼만데? 25억이었죠. 맞죠? 그럼 절반 얼마? 12억 5천만 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기지 말고 잠깐만. 넘기지 말고 잠깐만. 자, 보세요. 지금 A, B, C가 있었어. 교수님, 제가 이거 구할 시간을 못 마련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거리가 어디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깝죠. 거리가 A가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 지금 4, 5, 6 비교할 수 있죠. 4, 5, 6 뭐가 제일 작아요? 4가 제일 작아요. 가까울수록 많이 가요? 가까워 많이 가요? 오케이. 어차피 공간 마찰수는 똑같으니까 갈 확률이 높겠죠. 면적은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죠. 근데 잘 보세요. 면적 C와 면적 A는 큰 차이가 없죠. 공간 마찰 계수에서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감 잡았죠? 면적은 그냥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매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요. 숫자로 물어보고 A, B, C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매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 안 풀어요. 왜? 무조건 A 찍어요. 몇 초 만에? 1초 만에. 왜? 가장 가까운데. 맞죠? 얘는 제일 멀죠? 면적 비교는 얼마밖에 안 나요? 40밖에 안 나죠? 그러마다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매장을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고릅니다. 실제로도 가장 높죠. 왜? 50%니까. 맞죠? 얘 25, 25겠죠? 50, 25, 25겠지. 되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서 보여요?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의 계산 문제의 맹점이에요. 거리가 가깝고 면적이 크면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확률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A, B, C 중에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매장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1초 만에 A 주고 넘어갑니다. 왜? 면적 비교는 유의미하지만 작죠? 거리도 유의미하지만 확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13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보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아시겠죠? 자, 14번 넘어오시죠.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조금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왜? 한 문제에 두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열받는 문제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시간을 끌기 위한 문제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잠깐만. 자, 올바르면 2고요. 잘못 적용되면 1이죠. 그리고 총 매출이 얼마다? 30억이죠. 다른 곳으로 센 사람 있다 없다? 센 사람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총 매출이 얼마? 30억. 확률 안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뭐 50%이다. 안 나와 있죠? 뭐다? 총 매출액은 30억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5의 제곱이죠. 분의 얼마 나와요? 그럼 불러주세요. 750 더하기 거리 얼마? 10의 제곱분의 얼마예요? 2500 더하기 얼마예요? 5의 제곱분의 500 분의
A를 구하라 그랬죠. 얼마? 5의 제곱분의 750입니다. 이게 뭐라고? 올바르게 구한 거. 됐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거리의 제곱을 해서 계산해봐라. 맞죠? 5, 25니까 750 나누기 얼마? 25가 되겠고 2500 나누기 얼마? 100이 되겠고 더하기 얼마? 500 나누기 25가 되겠네요. 뭐 올린다고? A 올린다고. 됐죠? 보였으면 좋겠어요. 요거 나누면 얼마 되죠? 30. 요거 나누면 얼마 되죠? 25. 요거 나누면 얼마 되죠? 20. 됐나요? 맞죠? 위에 얼마 나와야 돼요? 30 나와야 되네요. 그럼 얼마? 30 나누기 얼마? 75. 40% 나옵니다. 요거 40% 나올 텐데 맞아요? 기출 질문이거든. 몇 퍼센트? 40%.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왜 냈냐고 한 이틀 정도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왜? 분모가 더럽잖아. 분모가 더럽잖아 일단은. 근데 잘 보세요. 이 분모가 더럽기 때문에 위에 숫자를 맞춰준 거예요. 얘는 숫자가 더럽잖아 지금. 왜? 분모가 5로 끊어지면 위를 맞추기 힘들 거라고요. 근데 왜 이 문제를 냈냐고 물어보니까는 75로 구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라고. 분모가 50이나 100이나 3이나 2가 나와야 되는데 75래. 순간 숫자가 이상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시장의 학자의 계산 문제 숫자 쉬우면 되게 쉬워요. 숫자가 더러우면 문제를 제대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는 허프의 확률목에 뭐가 됐건 계산 문제 숫자가 더러우면 야씨 출제위원 문제를 왜 이따위로 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심해요.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그거 의심하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 근데 제가 분자를 못 깨달았어요. 왜? 2배의 절반이구나. 2배의 절반이구나. 60에 15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 내가 왜 유레카했냐면 이거 60 더하기 15잖아. 맞죠? 2배의 반이 되겠네.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와도 누구를 욕해라. 출제위원을 욕해라.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아라.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됐죠? 몇 프로? 40%. 됐죠? 얼마? 30억. 곱하기 몇 퍼센트? 40. 그러니까 얼마? 12억이 될 겁니다. 됐죠? 이게 올바르게 구한 거. 자, 그리고 1로 구해봅시다. 자, 뭐다? 차고죠, 차고. 잘못 계산된 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차고로라고 나와서 차고로. 109조. 맞나요? 109조 차고 맞나요? 차고 109조 맞아요? 맞죠? 109조 맞을 거예요. 시시 확인해봐요. 자, 이제는 잘못이니까 얼마로? 1로 보시면 되겠죠. 뭘로? 1로 보시면 되겠죠. 1로. 됐죠? 출제위원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껴집니다. 왜? 제곱에도 맞아야 되고 1에도 맞아야 되니까. 됐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얼마? 150 더하기 얼마? 250 더하기 얼마? 100 분의 얼마? 150이 되겠죠. 됐죠? 요거 400이네요. 500분의 150이죠. 뭘 필요 없죠? 몇 퍼센트? 30%. 총매출 얼마? 30억. 곱하기 몇 퍼센트? 30%. 얼마? 9억. 기출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2번 구한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시간이 좀 있다. 푸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보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풀릴 듯 안 풀리는 문제들이 제일 짜증나요. 그리고 실컷 푸는 답이 없어. 그런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천천히 순서대로 푸는 연습을 한 3-4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풀립니다. 저도 연습해 와요, 항상 이거. 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풀어놓고 갖고 온 거예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78번의 시타문제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시작론 마무리 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정체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